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많은 난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또는 치킨을 후라이드로 시킬 건지, 아니면 양념으로 시킬 건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초코 맛을 먹을 건지, 바닐라 맛을 먹을 건지, 이런 난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인류는 그 난제를 혼합이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짬짜면이고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고요. 초코 바닐라 혼합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제 영상들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꽤 많았어요. 자, MDD 방어법과 채권법 둘 중에 뭘 할까요? MDD 채권법이 백테스트 결과는 좋아 보이는데 채권 때문에 좀 불안해요. MDD 방어법, 채권법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MDD 방어법을 채권법처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MDD 방어법과 채권법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먼동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동님께서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을 합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뭘 고민 중이었냐면 MDD 방어법에서 그 지갑을 그냥 현금으로 두지 말고 어차피 지갑은 마이너스 50% 이상 오는 폭락장에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두지 말고 TMF나 아니면 다른 해지 기능이 있는 ATF로 운영하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원동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고 그 결과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구독자와 시청자님들의 두 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해 보도록 시도를 하였습니다. 즉 인류가 난제를 극복해온 혼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을 혼합한 MDD 혼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백테스트와 MDD 혼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매뉴얼을 동시에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전략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제 전략들은 오로지 TQQQ의 MDD에 의거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TQQQ 장투 전략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Q&A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이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방법들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자세한 부분, 세세한 부분들은 넘어갈 거니까 이게 MDD 방어법에 관한 영상들인데 MDD 방어법에 대해서 최소한 요 세 개는 꼭 시청을 해주시고 오셔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MDD 채권법은 이 영상 하나 이걸 꼭 보시고 오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투자 전략의 개요입니다. 개요는 말 그대로 전략 혼합법이라는 전략 이름 그대로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을 동시에 따로 또 같이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자, MDD 방어법에는 뭐가 필요하죠? TQQQ가 필요하고 그걸 받쳐주는 현금 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7대3으로 실제로 나눠서 쓰고 있고 MDD 채권법은 TQQQ가 필요하고 그걸 받쳐주는 게 TMF죠. 이걸 7대3으로 나누고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이 두 전략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TQQQ죠. 그래서 TQQQ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요 겹치는 TQQQ는 그대로 놔두고 요 두 가지를 합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포팅을 현금풀과 TMF가 두 가지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해봤는데 예상외로 제가 생각해낸 방법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아마 따라하기도 쉬울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일단 방법론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좌 세팅 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투자 금액 전체를 이제 TQQQ와 현금 그리고 TMF를 자 6대 2대 2로 나누세요. 자, 여기서 원래 기존의 비율이었던 7대 3대 3이 아니고 6대 2대 2인 이유는요. 7대 3대 3으로 나눴으면은 TQQQ가 전체 계좌에서 약 54%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저희 전략이 70% 비중이죠. 거기서 TQQQ가 너무 줄어들고 그 결과 수익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개선을 해서 6대 2대 2로 비율을 개선하면 TQQQ 비중이 전체 계좌 비중에서 60%가 되고 이제 뒤에 백테스트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따라서 제가 정한 비율은 6대 2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 금액 전체를 일단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전략의 기본 뼈대인 TQQQ의 MDD를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 MDD 트래킹하는 것, 이건 지난 제가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린 거니까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금의 경우, 즉 MDD 방어법에 들어가는 현금의 경우에는 자, 현재 MDD 사이클에 맞춰서 매수했어야 할 퍼센티지만큼 추가 매수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MDD 방어법 매뉴얼에 보시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편의상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불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10만 불 투자 시 TQQQ는 6대 2대 2 비율에 맞춰서 6만 불을 일단 매수를 하고 TMF는 2만 불을 매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현금풀이 2만 불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시기에 TQQQ MDD를 체크를 했더니 이미 13%까지 하락을 했던 상태였어요. 자, 요런 상태였다면 자, 매수 가이드를 체크를 쭉 해주시면은 요 퍼센티지 요거 누적 퍼센티지가 20.5%입니다. 그럼 20.5%가 이미 매수가 됐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MDD 사이클 중에서는. 따라서 현금풀이었던 2만 불에서 2만 불에 20.5%인 4,100불을 추가로 매수해서 TQQQ는 총 64,100불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4,100불이 빠져나갔으니까 현금은 2만 불이 아니고 총 15,900불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MDD 방어법을 숙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 끝나셨으면 이제 투자 진행을 실제로 해볼게요. TQQQ의 MDD를 트래킹 해주면서 이제 MDD 방어법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MDD 채권법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TQQQ가 MDD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 13%에서, 마이너스 13%에서. MDD 방어법은 이때 15%까지 떨어졌으니까 요 4.5 플러스 5%, 즉 9.5%의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는 아시다시피 MDD 채권법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MDD죠. 따라서 이때 TQQQ와 TMF 6대2 리밸런싱이 함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5%에서는 이벤트가 지금 투자 전략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50% 같이 두 가지 전략이 동시에 적용되는 MDD가 도달하는 상황에서는 MDD 채권법을 먼저 해주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왜 채권법 리밸런싱을 먼저 해주느냐? MDD 방어법 매수를 만약 먼저 해버리면은 이제 TQQQ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 리밸런싱을 해줄 때 매수했던 TQQQ를 되파는 경우가 간혹 생겼습니다. 백테스트상.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good faith violation이라고 해서 투자 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계좌에 약간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ood faith violation에 걸려서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전에 미리 피하기 위해서 이 리밸런싱 순서, 이벤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두 이벤트가 겹치는 MDD, 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런 MDD에서는 MDD 채권법 리밸런싱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MDD 방어법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상황 있죠? 새롭게 마이너스 15 MDD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TQQQ가 뭐 62,000불, 현금이 15,900불, TMF가 21,000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TQQQ와 TMF를 합한 총액, 요 총액은 77,900불입니다. 이거를 먼저 6대2로 리밸런싱을 해주세요. 그러면 TQQQ가 58,425불, TMF가 19,475불이 되겠죠? 채권법 리밸런싱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방어법 매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풀 2만 불에 9.5%인 19,000불을 추가 매수를 하셔서 TQQQ는 총 6325불이 되고 현금은 14,000불이 됐으며 TMF는 19,475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5% 같이 두 전략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요런 NDD가 되면은 요런 순서를 거쳐서 이 투자 행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MDD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현금풀이 0이 되겠죠. 모두 다 소진이 되고 TQQ와 TMF만 남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 70 또 마이너스 90이 올 때 6대2 리밸런싱만 그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MDD 방어법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지죠. 그리고 MDD 채권법과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당 해당 MDD에서 채권과 TQQQ의 리밸런싱은 딱 한 번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채권법이랑 완전히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NDD 채권법 방법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권법에 추가 리밸런싱 이벤트가 있죠. 제가 TQQQ와 TMF의 퍼센티지를 트래킹하면서 특정 수치에서 리밸런싱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TQQQ와 TMF의 퍼센티지를 트래킹 해주시다가 이게 150% 이하 또는 500% 이상일 때 6대2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세요. 기존 채권법에는 이게 100%, 여기 600%였는데 이제 저희 비율이 6대2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와 500%가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채권법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TQQQ 나누기 TMF가 이제 150%라는 얘기는 기존 6대2 비율에 비해 현재 TMF가 너무 많다는 소리고요. 500%란 얘기는 기존 6대2 비율에 비해서 현재 TQQQ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리밸런싱이 들어가주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채권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추가 리밸런싱 이벤트 요게 하는 기능이 MDD 방어법에서 지갑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죠. TQQQ가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 그걸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TQQQ가 급상승 중일 때 매도를 통해서 덜어주기 때문에 이 추가 리밸런싱 이벤트 때문에 이 혼합법에서는 별도로 지갑을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갑을 운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간단해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자, MDD 혼합법은요, MDD 방어법과 MDD 채권법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MDD 방어법은 MDD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수 가이드에 따라 매수를 하시고, 정고점 회복 시 똑같이 현금 대 티켓 QQ 리밸런싱 해주시면 되고, 채권법은 또 MDD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마이너스 15, 30, 50, 70, 90에서 리밸런싱 해주시고 또 TQQQ 나누기 TMF 요게 150% 이하, 500% 이상일 때 리밸런싱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걸 동시에 해주시면 돼요.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날엔 중요 포인트죠. 반드시 MDD 채권법 리밸런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어법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 적립금을 넣고 싶으시면은 자, MDD 방법에서 추가 투입하듯이 자, 이전에 Q&A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MDD 방어법에서 적립금을 추가 투입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실 만한 예상 질문을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정고점 회복해서 TQQQ 대 현금 6대2로 리밸런싱 했을 때 이때 TQQQ 대 TMF 비율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요? 제가 해봤을 때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고점을 회복할 때는 TQQQ가 많이 올란 상태죠. 많이 올라서 이미 TQQQ, TMF 요 나눈 수치가
400에서 500%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차피 리밸런싱을 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차피 리밸런싱 한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 회복했을 때 리밸런싱 하는 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고점을 회복해서 만약에 TQQQ와 현금을 6대1로 다시 맞춰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TQQQ 대 TMF가 또 6대1에 다시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전략이 또 절묘한 밸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지갑을 안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이상 MDD가 왔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MDD 방어법이 마이너스 5에서 30% 정도 된 MDD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폭락장에서는 TMF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폭락장에서 투입했을 지갑에 있는 현금 역할을 바로 요 TMF가 해주기 때문에 굳이 지갑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TMF가 이렇게 해칭 역할을 과거처럼 잘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백테스트. 자, 실제로 백테스트란 샘플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엑셀 백테스트 이거 공유해 드릴 건데 파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날짜랑 TQQQ MDD 이렇게 트래킹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뭘 정리했냐면은 자, TQQQ의 평가금, 그리고 현금, TMF의 평가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TQQQ와 TMF를 나눈 수치 요 퍼센티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수 가이드에 따라서 매수 들어가는 퍼센티지, 그다음에 어마운트 여기는 추가로 매수가 들어가는 현금에 풀에서 매수가 되는 양. 자, 여기 이제 총액, 계좌 총액이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TQQQ와 현금을 더한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는 TQQQ와 TMF를 더한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6대2로 각자 리밸런싱을 해줬을 때 수치를 이제 백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컬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 제 계좌의 전략의 MD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백테스트 한 결과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뽑았는데 다시 한번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두 전략 모두 이벤트가 걸리는 마이너스 30% MDD가 왔을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계좌가 이제 TQQQ MDD가 마이너스 30%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모두 일어나야 되죠. 매수와 이제 TQQQ 매수와 이제 TMF TQQQ 리밸런싱이요. 먼저 리밸런싱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엑셀표에서 이제 현재 TQQQ와 채권을 더한 금액을 6대1로 리밸런싱하면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먼저 들어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음에 현금 풀에서 금액을 사용해서 이제 2%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 금액이 합산돼서 다음 날에 최종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는요. 정고점 회복 시 방어법 기준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MDD를 거쳐서 TQQQ가 이제 정고점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MDD 방어법이니까 요 컬럼을 제가 참고를 해서 TQQQ와 현금을 6대1로 나눈 요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리밸런싱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백테스트 결과를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기존에 발표해드렸던 방법론 4가지를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요게 MDD 방어법 오리지널이고요. 거치식,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V1.1 업데이트를 더한 겁니다. 지갑 시스템이랑 합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MDD 채권법이고, 이 회색선이 MDD, 요번에 영상에 소개해드린 MDD 혼합법이에요. 보시면 요 MDD 방어법이랑 지갑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들어간 전략들이 요 위에 있어요. 보시면은 홍합법과 채권법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요 방어법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리만 브라더스 때 MDD 방어가 채권법이 훨씬 좋아서 그때부터 격차를 벌린 다음에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서 이제 최종 금액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
이렇게 좀 짜게 지어져요. 그래서 채권이 들어가면 확실히 수익률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합법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지금 MDD는 이 채권 들어간 방식 두 가지가 거의 두 개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이 혼합법을 더하면은 이제 방호법처럼 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법이랑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예상 질문. 채권법이랑 비슷해요. 실제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하죠? 자, 많은 분들이 TMF 리스크에 대해 두려워하시죠.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TMF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점이 있죠. 자, 기존의 MDD 채권법은 계좌의 30%가 TMF에 노출이 되죠. 하지만 MDD 혼합법은 계좌의 20%만 TMF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즉, 이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걸 TMF를 덜 쓰면서 이뤄낼 수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반대로 예상 질문 2번. MDD 방어법을 그럼 왜 하나요? 그럼 혼합법을 하면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하나만 하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주저앉지 않고 저는 혼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TMF가 못 믿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채권의 퍼포먼스, 미래의 기대 퍼포먼스에 대해 의심이 강하신 분들은 MDD 방어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백테스트상으로 봤을 때 MDD 방어법과 이 MDD 혼합법을 요걸 비교하면은 혼합법이 TQQQ 비중이 10% 줄죠. 60%밖에 안 들고 가죠. 70% 대비해서. 따라서 TQQQ가 비중이 적은데 수익률과 MDD가 더 좋은 혼합법을 안 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백테스트 상 결과지만요. 자, 제가 그래서 혼합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엑셀시트 여기에 5번째 탭을 만들어서 혼합법 시트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다가 자, 계좌에게 상세 내역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TQQQ 평가금 입력하시고 여기는 현금 입력하시고 여기는 TMF 평가금 입력을 하시면은 자, 요 부분은 채권법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만약에 리밸런싱을 할 때가 왔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TQQQ를 팔아야 될 상황이면 여기에 나오게 되고 TMF를 팔아야 될 상황이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TQQQ TMF 비율 요 퍼센티지도 여기에 계산되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MDD의 방어법을 진행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지갑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갑은 지워버렸어요. 여기 혼합법 시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여기만 채워주시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QQQ MDD 넣으시고 매수 퍼센티지 넣으시면은 얼마 매수하셔야 되는지 나오고 이제 재고점 회복한 후에 리밸런싱 하실 때는 여기만 TQQQ 평가금을 넣어주시면은 이 매도를 얼만큼 해야 될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 변형하셔도 되지만 일단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MDT 채권법이 MDT 혼합법으로 대체를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법이 TMF 비중도 줄어드는데 퍼포먼스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채권법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MDT 방어법 적립식으로 운영하던 계좌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에 들어갔을 때와 채권이 안 들어갔을 때 요 비교를 제가 꾸준히 보고 싶어서 요 두 가지는 기존 계속 운영을 할 건데 굳이 MDD 방법의 거치식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건 이제 다른 장투 전략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예전부터 그냥 막연히 생각해오던 그냥 초간단 전략인데 TQQQ 대신에 QLD U%를 사용하면서 이제 채권 ETF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사주고 요거는 그냥 3개월마다 리밸런싱 하는 건데 이 전략은 이제 월말 투자일기에 제가 더 정확한 결과들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MD 투자법 투자 현황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비교, 이 두 가지 전략의 비교로 갈 것 같습니다. 혼합법, 다시 한번 이 혼합법 제가 고안할 수 있게 아이디어 주신 먼동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합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민거리도 더 적어진 것 같고
전력이 그다지 복잡해지지도 않았고요. 심플함은 유지하면서 굉장히 안정성과 논리가 더 뒷받침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계좌 금액이 제일 큰 이 채권법을 혼합법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증 아니면 또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항상 전략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